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 두 번째 단원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교과서 303쪽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생물이 다양해진 이유를 진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용불용설이죠. 용은 이게 한자로 이게 쓸 용자예요. 불용은 쓰느냐 쓰지 않느냐, 쓰느냐 쓰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용불용설은 라마르크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주 사용하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가, 이제 기린은 그 열대 초원 지역에서 주로 살거든요.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초원이 풀밭이 막 발달되어 있는데 나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별로 없죠. 이런 지역에 사는 기린이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밑에 있는 잎을 따먹다 보면 밑에 있는 잎이 없어져서 목을 점점 위로 길게 뻗어서 목이 길어졌다. 이런 게 바로 용불용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용불용설은 현재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데, 이게 이제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획득했다. 그래서 태어나서 획득했다. 그래서 이걸 획득형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획득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으로 입증한 학자가 있는데, 쥐가 있잖아요. 쥐. 선생님이 쥐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쥐에 보면 꼬리가 있는데, 요 꼬리를 자르는 실험을 어느 과학자가 했어요. 몇 대에 걸쳐서 했느냐? 50대에 걸쳐서, 새끼가 나오면 또 꼬리를 자르고, 새끼를 나오면 또 꼬리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50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50대 이후에 꼬리 길이, 평균 길이를 재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이 꼬리 길이가, 평균 길이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은 행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좀 엉뚱한 실험이죠. 이런 실험으로 이제 입증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태어나서 얻게 되는 형질이 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선택설, 자연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누가 주장했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 진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유리한 형질이란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요.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또 뭐 예를 들면 뭐 추운 뭐 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그 춥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추운 지방에서는 추운 지방에 살아남기 적당한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경쟁은 어떨 때 경쟁이 일어나요? 개체 수가 적을 때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지요? 경쟁이 일어나려면 개체 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개체 수가 많아야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 속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유리한 형질을 학생들이 5개념으로, 이걸 유리한 형질은 강한 개체, 힘이 센 개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강한 개체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뭐 힘이 세다고 살아남을 수 있나요?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체들이 사막에서는 잘 살아남겠죠?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린이 목이 길어진 것도 라마르크하고는 다르게 설명했죠. 원래 이제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작은 기린도 있는데, 이파리가 이제 작은 기린들은 밑에 있는 것만 따먹게 되는데, 위에 이제 그 목이 길은 기린은 위에 것도 아래 것도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밑에 잎이 없어지면 목이 짧은 것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얘들은 도태되고 목이 길은 것들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점점 길어졌다, 이런 설명이죠. 다음에 자연선택설 이후의 진화 이론인데, 그 다윈 이후에 다윈이 설명했던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린이 목이 평균 길이를 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기린이 목이 작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m였는데 기린이 목이 길은 것은 2m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살아남으면 요런 개체만 이제 살아남으면, 요런 개체만 살아남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지구 역사를 보면 이 기린이 목의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응? 그 말도 보면 크기가 옛날에는 지금이 개만 했었는데 30cm 내외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큰 것이 살아남았다면 뭐 한 40cm, 50cm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말의 크기가 2m가 넘는 것도 있잖아요. 말의 크기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정상적인 것보다는 어떤 큰 이런 개체가 하나 생겼는데 얘들이 환경에 잘 적응하니까 얘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돌연변이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형질이 갑자기 출현하는데, 요 갑자기 출현하는 건 돌연변이에 의해서 출현한다, 그런 거고. 다음에 격리설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같은 지역의 얘들이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요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면 종이 다양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요런 개체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격리에 의해서 얘들하고 같이 섞이지 못하면 얘하고 서로 다른 종으로 이게 발달한다. 이게 바로 격리인데, 이런 격리를 하는 방법은 섬이 갈라지거나 뭐 대륙이 갈라지거나 해서 못 만나는 지리적 격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식기관이 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진다든지, 또는 알을 낳는 동물 경우 알을 낳는 시기가 달라진다든지, 예? 해서 서로 이제 생식적으로 교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생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격리설입니다. 자, 오늘날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유전학적 지식을 기초로 돌연변이설, 자연선택설, 격리설 등을 종합하여 설명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유전학적 지식을 기초로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유전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화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의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또는 자연선택, 격리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해서, 종합한다는 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예를 한번 봅시다. 한 종류의 토끼가 무리를 여기 지금 지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한 결과로 어떻게 강이 생기면서 두 개가 나뉘어져서 만날 수가 없죠. 이걸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격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격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돌연변이. 예.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 중에 지금 여기서 보면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여기 보면 전에는 이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하얀 토끼가 없어졌죠. 얘들이 더 환경에 유리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토끼보다 이 회색 토끼가 더 환경에 유리해 가지고 얘들이 살아남았어요. 얘들이 뭐예요? 이거는 자연 선택이죠. 그래서 얘들은 만약에 이 강이 없어지면서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 살더라도 얘들하고 애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생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 다양하게,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종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자,
개념 확인해 볼까요? 다윈은 진화의 원리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요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 또는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좀 많은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이런 것들 배웠는데, 현대 진화를 설명할 때는, 자연선택설이나 돌연변이설이나 격리설 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모두 종합돼서, 진화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정리했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